안녕하세요, 편집중 고양입니다. 오늘은 인스타 360 고3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패키지, 그러니까 구성품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도 또 영향을 받습니다. 32기가 같은 경우가 50만 9천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64기가로 선택을 하게 되면 54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요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별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메모리가 더블이 되는데도 저 정도면, 그러면 이제 128기가 약 6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32기가는 너무 용량이 작고요. 64기가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를 한 것은 독립형, 그러니까 싱글 패키지인데 구성품이 고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품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지금 보이는 미니 삼각대는 제가 거치를 하기 위해서 따로 설치한 거지 기본 구성품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전원이 들어왔죠. 제가 이걸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일단 터치 감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았고 이게 점점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인스타 360 제품들 보면은 조금 버벅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촬영 모드도 상당히 많아요. 제품 자체가 엄청 작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자동 수동 요거까지 다 되고요. 그리고 해상도가 조금 아쉬워요. 2.7K에 30프레임밖에 안 돼요. 1440부터는 이제 50프레임까지 가능한데 2.7K는 여기까지고 4K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화는 표준 높음하고 제일 강하게 하는 수준까지 설정이 가능했어요. 4K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뭐 요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괜찮은 화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여기에 있죠. 이렇게 측면 버튼을 눌러주고 렌즈 가드를 이렇게 빼면 분리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작은 크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다 이렇게 다시 척 하고, 이게 마그네틱으로 붙고 걸쇠로 잡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빼내면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무선으로 보이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모니터링을 무선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정말 머리 잘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틸트 액정, 플립이라고도 하죠. 이런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셀피 촬영도 충분히 문제없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주요 특징은 그거죠. 1인칭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도 앵글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건데, 일단 화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볍게 촬영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촬영 모드가 자동이고요. 그리고 2.7K 30fps입니다. 그리고 액션팟에 연결해서 액션캠처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촬영은 제가 이지 클립, 그러니까 간편 클립이라고 그래서 가방이나 모자에다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에 카메라 모듈만 부착을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리 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대로 제가 고개를 움직이는 방향대로 이렇게 앵글 전환되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마그네틱 펜던트에 카메라 모듈만 이렇게 달아서 촬영하고 있어요. 두 손이 자유롭죠. 그러니까 제 가슴 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간단하게 연결을 할 수 있는데 두 손을 자유롭게 또 1인칭으로 찍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게 수평 잠금이 안 되기 때문에 촬영 모드를 프리프레임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통 액션캠들은 이 피사체와 액션캠의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요걸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지금 이게 거의 나무하고 카메라 쪽하고 거의 10cm, 15cm 정도 밖에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근데도
의외로 잘 보이더라고요. 그죠? 보통 이제 포커스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요 꽃을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한 3cm, 3cm 정도까지 갔거든요. 요 경우는 이제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죠. 포커스를 잃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액션캠인데도 불구하고 포커스가 상당히 괜찮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 거리를 짧게 잡아도 이렇게 보시면 네, 꽤나 선명하게 사물들이 보입니다. 저도 이거 테스트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요 정도로 잡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터리 타임도 마음에 들고 어떤 구조적인 폼팩터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촬영을 했을 때 제가 사용한 기본 구성품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이 제품 시리즈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카메라 모드를 꺼낼 수가 있고요. 뒤쪽에 마그네틱이 있어요. 자석이 있어서 금속 같은 데도 잘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그네틱 펜던트인데 여기 이렇게 착 하고 붙일 수 있고 가로 세로 원하는 대로 부착이 가능해요. 이제 이걸 가슴에 메고 목걸이처럼 걸고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뒤에 여기 요 패드 같은 거는 이제 가슴 위치에 따라서 너무 위쪽으로 카메라 앵글이 가거나 너무 아래쪽으로 카메라 앵글이 갈 때 그때 이제 보정을 하라고, 각도 보정을 하라고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지 클립, 간편 클립이라는 게 이거예요. 요거가 이런 식으로 꼽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각도 조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모자 같은 데도 많이 쓰는데 가방 끈에도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어요. 요거 역시 마그네틱 자석으로 붙기 때문에 상당히 고정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쓰셔도 되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손에 들고 다닐 때 또는 미니 삼각대 이런 거 연결할 때 쓰는 건데, 요것도 거의 원터치 원스텝으로 빼고 꽂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요. 카메라 모듈 뿐만 아니라 여기 액션팟 아래쪽에도 결합부가 있죠. 이렇게 부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틱으로 잡아주고 걸쇠로 잡아주니까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제가 사용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만족 중인데, 좀 아쉬운 게 옆에 여기 보면 이제 C타입 충전 단자, 여기로 이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외장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아니면 뭐 앞으로 외장 마이크 연결할 수 있도록 전용 어댑터가 나올지도 모를 일인데 제가 볼 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기존 2세대도 그랬거든요. 자, 어쨌든 이 제품은 정말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꽤나 재밌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